해보셨죠? 어떠셨어요? 저 얼굴 좀 봐주세요. 혼자 얘기. 엄청 빡세죠? 근데 그죠? 아직 못 하셨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이 수업만 달아가기도 바쁘다고 하는데 나중에 2주쯤 되면 선배들 얘기가 이거였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실 건데요. 2박 3일 밤새도 부족해요. 그죠? 죽을 뻔했죠. 그래도 잘 안 돼. 끝나고 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걸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과제가 맞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한번 훑어봤던 게 다음에 제가 어떠한 것들이 나한테 맞는 과제, 우리 기업에 맞는 과제, 아니면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 맞는 과제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고기 맛을 알까요? 고기 얘기는 많죠. 맛있다더라. 너무 태우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강의하려고 했다가 한 달 미국 나갔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미국 가서 고기를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걸 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나면 우리한테 맞는 과제를 저는 이제 선택했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과제를 선택했는지 지금 9월 3일 날 마감인 건가요?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해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9월 3일까지 사업 과제를 내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계획서 사전 전 준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과제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서울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원서를 내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듯이 기업이 준비돼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어떠한 준비들을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선택해서 이 조건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외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고용 역량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2018년도에 신설됐어요. 따끈따끈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평가 기준이 어떤지 말씀드리는데요. 평가 기준은 최고점, 최저점 빼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도 그렇게 성적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거 말고 사업계획서 말고 다른 것들을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도가 갈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훨씬 더 좋고 기업이 준비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B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들 정도로 그런 준비들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우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술만 뛰어나다고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을 인지했으면 그건 위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용 역량 평가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건지도 한번 보고 이 준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진 절차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냈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나면 어떠한 것들이 벌어지는지 또 합격을 할 때 도대체 평가는 몇 번을 받는 건지 또 기준은 뭔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은 서면이 있고 이제 요건 좀 다양한 걸 넣었어요. 이제 서면이 있고 좀 5억이나 큰 것들은 서면이 있고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대면까지 가거든요. 심층까지도 가는데 좀 금액이 작은 거는 서면에서 현장에서 끝나죠. 근데 현장에 왔을 때 평가 기준을 모르면 도대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죠? 물론 준비 이런 거 하라고 나와 있지만 그 준비만 해서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거나 그런 적 참고로 저 당했거든요. 모르고 그냥 준비하라는 것만 준비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의도했던 질문을 충분히 대답을 못해서 되게 당황했던 적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평가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인데요.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간 논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책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는지 또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그러는데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지금 2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 절차를 모아놨어요. 분류를. 쓰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나중에 3 그래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파트 2예요. 우리 서류 막 10장씩 뭐 이렇게 20장씩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파트 2예요. 그리고 파트 1은 뭐냐면 이 파트 2를 요약해야 되는 부분을 컴퓨터에 정말 입력해야 되고요. 이렇게 쳐야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어떤 다른 요인들을 다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파트 1을 잘못 준비하시면 얘가 저기 좀 이렇게 고민하고 막 정리 좀 하잖아요. 그럼 화면이 끊겨요. 30분 안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 입력할 요약 부분은 미리미리 또 이제 뭐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처음 하다 보면 뭐 이제 사업계획 사고 뭐 이거 준비한다고 보통 전날 뭐 좀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면 그날 하잖아요. 그날 당일 마감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전화도 안 돼요. 물어도 안 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 1 입력 항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오늘 못 할 거고요. 그런 것도 어떤 건지 미리 한번 저희가 봐줄 거예요. 우리가 그 위험을, 이런 게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목별 소유명세서, 뭐 이렇게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비목별 그거 돈 안 맞으면, 그죠?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비목별 소유명세서는 강의를 이까지 진행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비 집행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 집행할 때 이거 잘못 쓰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거대로 안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되거든요. 왜 지각했는지 사유서 써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사유서 쓰는 거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거 막 검토 맞고 막 이래야 돼요. 내가 혼자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짓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해야 되는데 금액만 맞춘다. 입력 딱 맞췄어. 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 강의에는 그까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연구 인력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그 각각 개인이 다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시스템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제 책임자의 공인 인증서도 이 과제에서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마지막에 터져요. 이렇게. 그때 정말 머리 아프고요. 전 이번에 되게 고생했던 게 윈도우 10으로 제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 화면에 입력할 때 세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부로 들어갈 때 윈도우 10이 안 맞아요.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새벽 뭐 이렇게 마감 시간 앞두고 입력하고 있는데 윈도우 10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 밤 11시에 사무실 들어가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새벽 1시까지 그거 입력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미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리스크들은 미리 있어서요. 이렇게 사업비 작성 충분히 준비를 다 하셨더라도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전에는 입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또 준비 같은 거, 그리고 미리 요청해야 될 거 요청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기술 분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뭐 한국 기술 분류 뭐 이렇게 왜 우리 그 수업을 못 들으셨지만 그 분류를 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수업 들으셨을 때 그게 심사위원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고유함, 강점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경험 있지만 우리가 전혀 해보지 못하는 것들. 전 학부 때 그림이 전공이었는데요. 그림 저보다 잘 그릴 수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도 예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고, 저희 집은 언니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저희 고유함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치고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술 분류를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건지 알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점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기술 분류 선택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 실수라기보다 이렇게 그 기업은 더 못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요. 점점 하면서 느는 것 같아요. 대표가 바쁘다고 저한테 사업계획서 맡긴다고 그 과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나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우수하게, 가장 멋지게 강점을 가지고 해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심사다진이나 이 과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과제를 하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공대를 갈까 지금 다음 학교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용어를 모르고서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특허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공부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재무제표 입력할 때 비율 맞추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거 비율 맞추고 입력하는 것도 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시면 여기도 시간이 입력할 때 꽤 걸릴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 학교 졸업하셨으면 지금 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린 또 사실 안 쓰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데도 저도 시간이 꽤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그 1, 2, 3 이렇게 큰 목차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거고 또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 사전 준비 상황. 그러니까 과제는 선택돼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긴 질문은 휴식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과제를 선택했어요. 그 과제를 선택했는데 지금 3차 공고문이에요. 9월 3일 마감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이에요. 이거 배우셨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거 얼마 정부에서 돈 주는 건가요? 5억이요. 5억이죠? 네. 몇 년간 지원해줘요? 2년이죠? 네. 금액이 큰 편이죠, 사실. 그죠? 6억 말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첨부 파일이라고 위에 이제 보이시잖아요. 이게 보통은 로그인 안 해도 보이는 거고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지만 다운받을 수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의 과제를 선택했으니까 도대체 얘는 어떠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이 지금 그 사업 공고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추렸어요. 사업 계획서 말고죠. 말고에 추려서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이거 지원 분야예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15대 전략 분야, 122개의 기술개발 테마에 대해서 지원한다라는 거고, 15대 전략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품목 지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 품목 지정이면 반드시 이 품목 지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술이 도대체 어떠한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참고로 좀 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미는 것들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융합이고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다 섞이는 거니까 과제를 내가 A라는 걸 만들고 싶어도 약간 좀 의도적으로 정부의 방향과 좀 이렇게 연결하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건 높거든요. 10대 1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슷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결정될 때 어떤 사람을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 정부가 밀어주는 것 쪽이 좀 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지원 분야는 여기 적혀 있는 걸 정확하게 읽고 우리 사업에 낼 아이템들이 이게 맞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15개 분야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 그 부침이 다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금 내가 아이템들이 여기에 기술 로드맵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크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과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청 조건 중에서 자격인데요. 이제 아까 요건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벤처 기업이나 이노비즈가 있어야 된다.
못해요. 그래서 이노비즈 여기 받아보신 분 계시다고 하시던데요. 사실은 이노비즈를 기업이 많이 받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노비즈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정말 원칙대로 가려고 하게 되면 경영도 혁신해야 되고 기술도 혁신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춘다는 건 정말 맞춘다면 망할 수 없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지만 사실은 요즘은 좀 약간 좀 편하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이노비즈를 보면서 기업이 이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0점은 그 1000점 넘죠? 1000점 만점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노비즈 되게 인상적으로 저도 봤는데요. 이게 아니면 벤처기업을 받아야 돼요. 벤처기업 받는 유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여기 연구소가 보유돼야 되는 거니까 연구소 기업 형태의 벤처기업 정도가 돼야지 이 과제에 좀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연구소가 3년 미만은 그죠? 연구 인력이 몇 명이어야 되나요? 2명이죠. 그죠? 근데 5억짜리 과제에 연구 인력 2명 갖고 될까요? 안 돼요. 신규로 직원들을 다시 뽑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비목볼 돌리실 때는 정도껏 좀 이렇게 맞추셔야. 그러니까 5억 받는다고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벤처기업도 연구소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그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면 아시죠? 매출액 대비 우리 투자 비율, 그죠? R&D 투자 비율이 몇 프로여야 되는 게 업종별로 다 달라요. 그죠? 어떤 건 5%도 있고, 그죠? 많게는 7%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준비 못했어요. 세무사님께서 잘 챙겨주면 되지만 잘 챙겨줄까요? 챙겨줄 거라고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맞아. 근데 정말 또 기업에서 사실은 도저히 매출액 대비 이걸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갈 게 없어. 그리고 이거 연구소 잘못 세액공제 받다가는 세무조사 맞는데? 세무사가 겁 엄청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못 내요? 딴 거 다 맞췄는데? 어떡할까요? 되게 하셔야 되죠. 그죠? 그게 현장에서 팁이고 경험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과제 막바지에 저희가 이게 지금 과제를 지금 9월 3일 마감이면 지금 쓰면 될까요? 물론 지금 쓰면 돼요. 이 과제의 조건들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만 되겠죠. 물론 낼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겠죠. 준비가 아주 잘 된 기업이겠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되어 있는 기업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과제 한두 달 전에 그죠? 준비하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한두 달 전에 이거 그 R&D 이게 업종별 이거 맞춰낼 수 있을까요? 못 맞춰내요. 웬만한 매출액 되는 기업. 못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저희가 그 협회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제에 대해서 내는 게 좋을까요? 월 초에 내는 게 좋을까요? 사업 과제, 사업이 이렇게 막 있어요. 1년에 그죠?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9월 달에 있어요. 1월 달에 내는 게 좋을까요? 9월 3일 마지막? 이게 내는 게 좋을까요? 왜 1월 달에 좋죠? 맞아요. 그것도 맞고요. 또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예산이 1차년도에 제일 많아요. 보통 배분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리고 그 보통 기업들이 한두 달 전에 준비하면 자기는 열심히 빨리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들이 준비하다가 이런 요건으로 원서를 못 내거나 중간에 탈락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다? 가장 낮죠. 그럼 우리가 붙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근데 재무제표라는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죠 12월 31일자로 끝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될까? 안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2019년도에 낸다라면 그 2018년도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 거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낼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못 되죠.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세무사님 전화했고 우리 지금 3월 말 말고 지금 정산해달라면 정산해 줄까요? 그러면 회계사 욕해요.
저 새끼 저건 돈만 받아 처먹고 내가 필요할 때 일 안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왜 못 도와주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11월 달부터 세무사 되게 바쁘거든요. 언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에 이게 딱 1, 2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혹시나 이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액 공제도 받으니까 정말 정확하다라면 정확하게 많이 올리시는 게 좋으시겠죠. 근데 사실은 기업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세무하진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벤처 인증을 막 이제 그 한 달 전에 막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게 평가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마감일 이후에 접수 이게 만약에 받았다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벤처 인증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그 강의를 들으면 벤처 인증 받는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4주가 다 끝나고 나면 협회 지금 진행에 대해서 OJT인가요? OJ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전문위원이 되셔서요. 예비위원인가요? 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참고로 여기에는 이거 그냥 한 자격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저희가 OJT 했을 때 막 그 뭐 여러 가지 맡으셨잖아요. 되게 벌벌 떨리기도 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협회장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 또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정말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원서조차 낼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혹시나 내도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요건에서 떨어진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R&D 투자 이 대비는 그 이제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 R&D 투자 비율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걸로 증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약에 1월 달에 보통 이게 나오거든요. 나온다라게 되면 그때 그 보통이 안 나와 있으니까 3월 말쯤 법인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안 돼 있으니까 2017년도의 재무제표를 지금 봐야 되는 건데 2017년도 재무제표 지금 손볼 수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하실 거면 투자 비율을 보시고 올해 그죠? 지금부터 세무사한테 이 비율을 좀 높여주고 저희 연구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금액을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종별 투자 비율이라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장에 그죠 보여져 있던 것 중에서 부침 3에 보면 이렇게 업종별로 투자 비율이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장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게 그냥 한 챕터 그러니까 챕터 이게 그냥 딱 잘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니까 이게 표준 산업 분류 10차 개정 분류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는 분류로 요 연구 투자 개발 노란색 보이시죠? 그죠? 요거를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용 기기 제조업 같은 경우 약 한 4%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마그네틱은 뭐 2.7%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이렇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표준 산업 분류 10차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보이시죠? 통계 포털에서 잘 검색하셔서 내가 맞는 소분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코드 항목 정확하게 보시고 그 투자 비율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투자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투자 확인서예요. 그죠? 재무생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선 이 항목, 제조원가에선 이 항목, 기타 원가 명세에선 이 항목,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뭐 감가상각은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쪼근다고 금방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결산을 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냥 막 급하게 한다고 올라가잖아요. 이 나중에 증빙서류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증빙 서류는 그 평가할 때 요구해요. 물론 이거 세무사 도장 찍어서 내지만 나중에 또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 드렸던 거에서 참고하시라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아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뺀다라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죠? 연구비 해당 금액에서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줘야지. 아니면 이제 담당 세무사가 이거 바쁜데 이거 해낼 이거 못해요. 이거 막 읽는데도 정신없는데 그거 잘 싫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재미없는가 봐요. 하품하시는데요. 그니까 재미없는가 봐. 재미없는 과목이죠.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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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과제라서.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그죠? 재미없는 것도 그죠? 재밌어야 되는 거고. 아닙니다. 제가 강의 경력이 사실 오래돼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계속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제가 지금 아주 많이 노력 중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재미없는 과목이잖아요. 재미있으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다시 해당 연도에서 연구 개발비에 제외되는 근목은 이런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불인정하겠다 나중에 이런 말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 개발용으로 샀던 그 고정 자산 있잖아요. 뭐 연구를 위해서 뭐 측정 장비를 샀다거나 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아까 제가 5년 감가상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1년에 20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을 다 연구비로 쓰면 안 된다고 감가상각비를 빼야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인정 못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공고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다는 건 뭐죠? 이건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빌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고 제가 경리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이랬다라고 삭삭삭 빌잖아요. 받아줄까요?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 빌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거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좀 넉넉하게 가는 것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셔. 근데 담당 세무사가 일찍 주면 그런 거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5분 후면 저희가 휴식할 건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아까 조건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준비 못하면 1월 달에 사업계획서 다 썼는데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죠? 준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죠? 못 낸다?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조건 말고도 많겠지만 아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과제마다 이게 지금 이 조건들이 똑같을까요? 그죠? 우리는 아까 그 2주차, 4주차에 교육받을 때 제목 정도나 과제의 특성에 대해서 협회장님이 충분히 작성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급했잖아요. 그죠? 제목 읽기 바빴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까 과제마다 이게 조건이 다 다르니까 공고문은 정말 여러 번. 그리고 공고문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공고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넘길 때가 있잖아요. 뭐 쉬었다 그러나요? 근데 동료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유대감 되게 좋으시던데 39기가 네 그렇게 서로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서로 나누시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고용 역량 평가표인데요. 요거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고용평가 역량평가표인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과제 전이라고 준비까지 해서 고용 역량평가표 이 한 장을 제가 붙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퀴즈. 맞추시면 다음에 제가 커피 살게요. 뭐 밥 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밥 산다, 커피 산다 강조할까요? 신설된 부분이라는 거 아닐까요? 신설된 부분들은 많아요. 보기 때문에 이만큼은 바뀌기 때문에. 아까도 꼭 봐요. 아, 그래요?
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음. 산출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메리카 커피까지 나왔다. 밥까지 나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 항목 중에서 이렇게 10점짜리가 있고 15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크게 해가지고 10점, 15점 이런데요. 고용 역량 평가표가 사업성이 보통 이거는 과제가 20점 제일 높거든요. 얘도 이만큼 높아요. 20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아까 기술이 특별하다 이런 것들은 몇 점요? 환경평가 이런 거 몇 점요? 총 이런 거 합쳐 15점이에요. 제일 최고점이. 얘 몇 점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몇 점에 떨어지고 붙는다고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더 좋아도 어떻게 돼? 탈락. 그죠? 얘가 20점 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 이거 바쁜데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챙기겠어요? 못 챙기죠. 그죠? 다른 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틀 만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2, 3일 만에 될 준비인지 아닌지 볼게요. 제가 전 준비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2, 3일 내로 준비하는 건 제가 이렇게 올릴까요? 아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2, 3일 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낼 거면 올해는 적어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올해 이게 신설된 것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성과 공유나 이런 것들이 바뀐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금액 주는 것도 바뀌었고 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기업이 돈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대표들이 돈 잘 내려고 할까요? 그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가점 받으려고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술성이나 뭐 환경이나 배경 구성 몇 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뭐 이렇게 기술의 차별성이나 평가 심사위원들이 만약 6명이 보통 있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는 10점 줄 수도 있고 누구는 15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 파트가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참고로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고용 역량 평가표는 어떻게? 맞추면 된다. 근데 맞추는 게 만만치 않겠죠. 그죠? 20점까지 줬을 때. 그래서 지금 제목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죠? 고용 역량 평가표예요. 그죠? 고용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이 사람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말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들어가 사이트 들어가서 등록하고 입력하고 증 받아야 돼요. 그 조건에 맞춰서. 그런 기록들을 다 맞춰야 되고요. 참고로 뭐 환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 단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왜 정식 직원 말고 그죠? 그냥 계약직이 6개월 근무하고 2년 안에 그거 신청해야 돼요. 지금 사람을 뽑았어. 6개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걔가 몇 점? 10점이에요. 이게 보통 그 일자리 창출이 70점이고 일자리가 최대 30점인데요. 딴 건 대부분 5점이거든요. 5점짜리 2개 하실래요? 10점짜리 하나 하실래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5점 6개 어떻게 다 챙겨요? 그죠? 그거 한다고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얘가.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준비가 기업이 잘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던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만들기가 쉽나요? 까다롭게 그죠? 공무원들도 이렇게 리젝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돼. 아니면 이 가점 받기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20점 만점 이게 20점이지만 가점은 100점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70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질이 30점이에요.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2016년 12월 말일자 기준, 2017년도 12월 말일자 기준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있냐가 기준이었어요. 참고로 이거 한 두 석 달 전인가 이거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기준표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보니 9월 3일자에 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점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도대체 기준이 뭘 기준으로 맞춰서 저희가 인원이 증가됐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얘가 70점이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지만 이 가점 항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기술의 차별성 몇 점?
얘 20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인원을 저희가 3명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4명, 5명은 할 수 없지만 기준을 잘 보고 요때는 사람을 감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때는 감두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약간 혹시나 그런 것들이 융통성을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되고요. 일자리 질은 어떤 것들이 좀 하면 좋은 건지 또 기업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 사이트 다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입력하는 것도 그 여직원이 있으면 그분하고 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기 요거 지금 기술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요. 한 7분 쉬고 5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좀 재밌어졌어. 잠깐 하시죠. 잠은 안 오시죠? 그러면 이게 새로 생겼으면은 과제별로 공통적용은 아니죠? 보통 공통적이에요. 다요? 다 과제는 안 받는 거의 좀 따라 달라요. 따라 그것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내년에 또 달라요. 아시죠? 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끊임없어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오겠어요. 기자님 같습니다. 종무님. 내 차 좀 돌리고 올게요. 불법 주차. 어떻게 내일 사무실 들어가시나요? 내일 오후에 들어올게요. 오늘 좀 일이 있어요. 공병들이 형수 현재 입금했다고 좀 어떻게 어저께 뭐 어디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네, 어저께 어디까지 이야기하셨어요? 하시기로 아니면 하시기로 어떻게? 원가 절감하고 뭐 하고 뭐 교육받고 했어야 됐던 입금도 해서 그거 할 때는 모델 해서 수입 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R&D 말고 또 다른 거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 김영도 본인이 하고 있는 그거를 주력으로 지금 제일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원가 절감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모델을 그것도 한번 쳐가면서 할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시지. 그걸 또 그냥 쉬는 시간에는 또 이렇게 아끼시나고 아껴서 또 감소를 지으시는구나. 기자분께서 열심히 기자 쓰시려고 그러고. 무슨 기사 써? 이거? 아니? 재밌어요? 응? 뭐 재밌어. 과제를 해야 재밌지. 햇별 와요. 햇별 와서 전화 받아.
7일 수요일이 아니다. 7일 금요일이요. 나요? 일정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저교육? 기저교육은 저 조준현 지난번 했잖아요. 아 그걸 조수청 의원님이에요? 아니 신현수 견하고 얘기했거든요. 누구요? 신현수 견이 꼽던데. 아니 그 단톡방 올리다고 누가 할 거냐고. 그래서 이상순 좀 됐네. 신현수 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지난번에 조준현 했으니까 또 할 수 있잖아. 저번 달에 제가 그냥 임의로 알아서 날짜 정해버린 거라서 그 전에는 계속 맞췄는데 어느 분이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물어봐야겠다. 네, 조수청 신현수 왔네. 안 해줬어요. 아까도 목소리 들렸네. 최진아 위원님 주세요. 아니 신현수 아니네. 아니에요. 진짜? 너무 치과 드시나 봐. 한층이. 시간 금방 가네. 너무 이야기해서 하시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사겨. 그쵸? 아니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벤처대학에서 강의하시잖아요. 벤처대학에서 강의하시잖아요. 언제서 오신 거예요? 사실 서울에 있었죠. 어디? 서울에 있었어요. 어디? 신대방. 아 가까운 데서. 네? 어. 신대방으로 있었어요. 근데 박찬주 진짜 요즘 활동 엄청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하나 바꾸시지 뭐. 항상 확장이 지금 스케줄이 이게 저 능력자신데. 직접 계약률 자체가 좀 어때요? 저요? 축구에서 월천 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능력자잖아요. 능력. 협회에서 가장 능력자. 그러니까는 협회 탑이지. 저를 빨리 쓰시면 되는데 저 도움을 별로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요. 어. 아 업체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 데리고 가면 협약을 해준다니까 어떻게든. 협약할 때까지는 제 도움 받고요. 협약을 하고 나면 협회라는 도움 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사업을 하려는 거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람 너무 놀려고 만든대.
지구예요? 저는 스튜디오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아요. 서울지에 가입하세요. 무소속 가입하지. 서울지 가입을 하시면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신의원이 인천 지방을 카톡을 해놓고 하나씩 되는 건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뭐그 협약서 쓰면서 그렇게 하라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도와줄 자신이 없으면 데려가면 안 되지. 데려가서 뭐 할 거야? 못 도와주는데. 아,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런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멘토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매칭만 해놓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병현님의 스폰서 누구예요? 응? 스폰서가 누구예요? 신의원. 우리 OJT 할 때 신의원만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스폰서도 한 명만 들어왔어요. 스폰서도 그렇게 그냥 뭐 황과장이 이렇게 해갖고 그러자 뭐지 뭐 우리가 뭐 그거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알기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장님 저 OJT 헬스 안 한 사람은 계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OJT를 하면 계약할 수 있죠. 저는 그때 OJT 아직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빨리 들어요. 이거 그거 그래. 그냥 다른 기술을 해서 OJT 그 기간에 그냥 참석만 그냥 네. 그래서 헬스 할 다른 때 기술 할때 해도 돼요. 업체들 만나시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할 거나 그 업체들 힘드니까 잘 모르고 필요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딱 터놓기까지는 시작하시죠. 최진아 의원님,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어머, 죄송.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요. 집에 갈 시간이다. 너무 오래 놀았네. 맞아요. 강원 체육부 사장 김홍렬 의원님은 나가면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요즘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시간하고 스쿼트 길이는 짧은 게 좋던데 저도 그죠? 길게 하는 사람 딱 질색이고 휴식 시간은 긴 게 좋더라고요. 근데 왜 바지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와야 되겠다. 그죠? 여자같이 보이세요 아직도? 여자 맞잖아. 맞아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제가 남잔지 여잔지. 네, 재난 문자예요. 재난 문자를 시작으로 저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 이렇게 함께 하니까요. 제가 이제 막 목소리가 업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약 맞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앞전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20점? 20점, 15점. 고용 역량 평가문만 기억나죠, 그죠? 앞에 것도 싹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하고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것들을 선정했다고 선정했을 경우에 그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봐야 되고 조건들이 오래 걸리는 것들, 재무제표에서 반영돼야 될 거는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기술이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야 되겠고 다음 아마 과정에서 제가 이거 강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좀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 좀 화장? 아니면 방향을 좀 틀 수 있을지, 그죠?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약간 좀 바꿈으로 해서 어쨌든 트렌드에 맞춰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품목 과제인지 또 그 4차 혁명 이 과제인지를 갖다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공돌이가 아니라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용어가. 봐도 모르겠고요.
다시 이게 입에도 나오기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걔랑 좀 친해져 보려고 지금 이제 그런 수업도 받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노출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이 좀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참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건들이 어떤 거 있는지 미리미리 챙기고 정부의 트렌드나 방향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항목들 아까 성적에 대해서 그 성적들을 알고 준비하자. 배분을 잘하자. 괜히 내 스스로 중요하다고 차별성에 대해서 목숨만 걸지 말자. 물론 차별성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정부 과제에 어떠한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 이런 단계를 거치구나라는 걸 보고 그 다음 장을 제가 넘어갈 건데요.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평가가 어디쯤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계획 공고문이 나오겠죠, 그죠? 보통은 공고문이 나오고 한 달 안에 그죠, 사업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죠? 한 달 안 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작년 것들을 보고 아, 올해도 이럴 거라고 유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항목 20점짜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년에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죠?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때 아는 거니까. 이제 근데 적어도 고용 그 일자리 질이라든지 이번은 뭐 이렇게 고용 인호 증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계속 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정권이 끝난다면 다음 정권은 또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시중에서 금방 나왔을 따끈따끈할 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한 발 정도 더 준비하시게 되게 되면 좀 덜 노력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기술개발 신청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보고 과제 신청서를 냈어요. 사업계획서하고 비밀볼 소유명세를 쭉쭉쭉 다 냈어요. 뭐 다 붙여서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서면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 서면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과제를 냈던 이 기업이 이 조건에 충분히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검토해요. 그게 안 맞으면 서면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냥 안 돼요. 그냥 평가에 떨어져요. 그것도 있어요. 먼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그 공무원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해외 구매 조건부를 보니까 미국 변호사가 보더라고요. 그 영분 계약서를 보더라고요. 이게 파트가 또 달라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다 파트가 달라가지고 그것들을 공무원은 조합할 뿐이에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건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서면 평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 사업성 심층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제별로 조금 달라가지고요. 제가 심층 평가까지 이제 평가 항목들을 쫙 보여줬어요. 그죠?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 평가 항목들은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그죠?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평가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훑어보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 선정이 그다음 되는 거고 그다음 협약 체결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제 협약하고 난 다음에 돈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이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평가는요, 이게 이제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딱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한다라면 사업성 심층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까지 가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합을 산출, 그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가점 줄 거, 마이너스 감점 줄 걸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제별로 가점하고 발음이 안 좋네요. 대구 사람이라. 가점하고 감점 항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과제는 3점에서 2점에서 떨어져요. 그죠?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 역량 평가표 잘 받고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붙겠죠. 그래서 지금 가점 및 우대사항은 요거 딴 데 거 가지고 왔어요. 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제로 그 추천 받았을 경우에 가점 2점을 부여한다는 건데 2점 되게 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사업에 이게 줄까요?
이거는 여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수출형 과제에 대해서 당연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지금 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것도 그 수출 과제를 낼 정도면 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공고문을 보셔야 된다, 안 보셔야 된다? 보셔야 돼서 얘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살짝 다른 거 가지고. 여긴 가점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요거 살짝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사람들은 사업 과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격, 이제 이거 평가하기 전에 먼저 사전 검토, 신청 자격이 이 기업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요. 그죠? 그래서 신청 자격에 위배되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과제에 중복성이 있는지도 한번 본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의무 불이행했을 경우, 그리고 참여 제한, 그제 과제 책임자라든지 참여 제한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1000% 이상,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면 안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고, 뭐 공고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다 본다는 거고, 조건 같은 것도 아까 다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음은 서면 평가를 이렇게 얘네들이 서면 평가 종합으로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위원이 몇 명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데, 이 장을 잘 보시면, 17쪽을 잘 보시면 종합 평가라고 최저 제외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안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진행 한번 해봤어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대빵을 알아가지고요. 나는 사업계에서 봐주는 거니까 붙으면 좋잖아요. 서류 심사는 통과돼도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그리고 위원들을 제가 다 내 것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평가위원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최저점 잘 못 주겠더라고요. 나는 기술이 전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몰라가지고 이건 잘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주겠. 내 때문에 속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판단을 어떨 땐 기술을 못할 때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갔을 때 평가할 때 이렇게 근데 떨어지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붙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던데 일단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요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평가 성적을 맞아요. 이건 서면 평가예요. 서면 평가 종합표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서면 평가편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냐. 우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어요. 준비는 준비고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죠? 먼저 사업계획서에 필수 검토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업 목적에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는 거고, 유사성, 중복성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이제 검토 항목은 기술성 항목과 사업성 항목으로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봐요. 그죠? 그래서 생각외로 있잖아요. 사업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봐요. 이렇게 가점 항목 제일 탁월 한번 볼까요? 10, 15, 20 뭐 이러잖아요. 그죠? 5, 10, 20, 10, 10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기술 개발 및 개발 방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20점 하고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20점 줬잖아요. 참고로 이건 서면 평가 발표표, 서면 평가에 대해서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잘 탁월도 주기가 좀 못하고요. 분량도 주기가 진짜 잘못 쓰지 않으면 이것도 주기 좀 못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조건에 내가 지금 항목의 사업계획서가 잘 적혀져 있나를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이런 기준의 내 사업계획서가 혹시나 누락되는 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 조사예요. 현장 조사. 그러니까 현장 나가 조사하는 평가도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 같은 과제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부채 비율은 당연히 이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이 얼마인지, 그죠? 기술 개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얼마 돈 썼는지, 그죠? 매출액 대비 얼마 돈 썼는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심사자가 이제 왔는데 뭘로 평가할까요? A 기업은 기술은 좋고 B 기업은 기술은 나쁘다고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정량적 평가 항목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연구 전담 부서가 좋을까요? 연구소가 나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왜 이렇게 성적을 줬어요 했을 때 뭐라고 근거가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보유도 이거 막 거짓말로 적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없으면 그죠? 이거 체크하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 조사하시는 분 현장 조사만 하시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 쓰시면 옆에 빌려보셔야 돼요. 빌려라도 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조사한다고 미리 얘기해요. 이런 얘기 방송해도 되나? 우리밖에 안 봐요. 그죠? 나 걸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응. 그래서 그런 것들 그죠? 거짓말 했으면 안 적을 순 없잖아. 그죠? 아니 안 적어도 돼요. 안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기 기술 개발 역량이 이 기업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도 장비가 없는데 말이 돼요? 거짓말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예쁘게 멋있게 해놔도 돼?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필요하면 이게 또 사실 우리가 뭐 우리 회사에서만 뭐 연구할 필요가 있나 옆에도 좀 가고 그죠? 친하면 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크게 기술 개발 역량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사업화 능력 어떻게 평가해요? 보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죠? 이게 누가 있냐고 많이 물었어. 마케팅 하시는 분 있냐고 물었는데 저희 부장님이 현장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안 돼요? 부장님이 설사 현장을 보시더라도 뭐죠? 기술 파트 마케팅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보면 아 내가 대답을 A로 해야 될지 B로 해야 될지는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여기 뭐 그 기업의 자금을 그 이제 유연하게 움직여 주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평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대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문 대답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못 받는 기업도 받는 경우가 걔네들 평가 항목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 규정에 대해서 수립 시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수립 시행이 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되게 보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물으시면 그죠? 주기적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증빙서 맞춰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 솔루션 도입했는지 만약에 이런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는 건 정말 돈이 든다 못하다 하더라도 돈이 안 드는 것은 그죠?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 백업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되는 기업 물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경우 보유 현황은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사업화 능력 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중에 마지막 최종에서 사업화 능력이 얼마나 가점 배분이 되는지 한번 다시 보고 말씀 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시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사업화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강점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현장 조사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 가야 되겠죠. 과제를 선택하실 때. 그죠? 아니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이 과제에는 맞을 수도 있고 저 과제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뭐 창업 성장 과제는 몇 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는 거고 뭐 제도정 과제 이런 것들 체크 이렇게 딱딱딱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수주 실적이 정말 사업계획서 내로 되어 있는지 증빙 서류 다 봐요. 은행 그 내역서를 가지고 달라거나 그런 것들 그 사업계획서는 증빙하지 못하지만 현장평가에서는 증빙해서 내셔야 돼요.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경리가 없거나 뭐 기업이 기술만 너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류 업무를 잘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천장조사에서 어버벅 되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챙겨야 된다? 전 제가 챙겨요. 저는 시작하게 되면 집사가 아니라 이렇게 전 성공시켜야 되니까. 제 목표는 이 기업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성공시켜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막 쪼든 제가 이렇게 해요. 쪼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게 다 챙기고 다 뭐 격리가 있으면 격리가 이런 거 잘 못하면 격리를 도와주고 다 해요. 저는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용 실적 같은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유지 방안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이거 조건 아시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고 있어요. 들어만 봤죠. 이거 신청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떠한 조건인지 여기 알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씩이나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간혹 그 이제 너무 자주 바뀌죠. 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죠.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요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알긴 아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매번 바뀌어요. 1년에도 몇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초 다르고 또 다르고 자금도 소진됐고 뭐 이런 것들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 그 4월 말일자로 자금 소진됐거든요. 5월달에 등록하려고 해도 안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업이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걸 진행 자체도 못하는 6월 1일자로 또 재개됐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 과제 중복성에 대해서 참고로 얘네들이 그 검토하시는 거 아시죠? 이분들이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시스템들이 다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제 중복성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 건지 있을지를 제가 요는 다음에 10일 날 제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보고 살살 피해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똑같은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장 평가 예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누가 이렇게 종합 의견을 냈다는 거를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1000% 미만이면 다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얘는 부채 비율을 125%로 적당하다고 장점이라고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제한의 규정인 거지 이게 이제 너무 높으면 결코 좋지만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업화 능력이나 기술 개발 역량에서 자금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중복성을 검토해 봤는데 뭐 중복성이 뭐 0부터 10이라고 있다면 이 기업은 8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뭐 일단 보시라는 거고 다음으로는 대면평가표예요. 대면평가는 보통 저희가 서면평가 통과하고 나면 대면평가를 보통 보는 건데요. 이 대면평가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요. 그 전날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대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분해서 기술성이 몇 프로예요? 40, 사업성이 몇 프로예요? 55. 우리는 기술성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성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기술성에 목숨 걸 때가 많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게. 우리는 뭐 기술성에 맨날 그 얘기 하세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몇 자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몇 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점요? 40점, 55점. 그죠? 이제 거기서 사업성에서 고용 친화도가 20점이죠. 아까 제가 보였던 표가 얘예요. 얘는 탁월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이거는 딱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딱. 그죠? 글로벌 글로벌 강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출한 실적도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그래갖고 저희가 뭐 저기 해외 전시회에서 부스를 만들고요.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싹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특별할 게 있을까요? 수출 실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런 것
뭐 제시해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외부에 나와 있던, 인터넷에 나와 있던 자료만 가지고 이 시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그 시장 분석이 20점이에요. 그죠? 사업하게 보이시죠? 목표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했냐를 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맞죠? 목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창의적 도전성,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차별성 몇 점이라고요? 15점이에요. 사업화 계획, 거기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입하고 여기 몇 시간을 투자할까요?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알 수 있는 자료를 꺼냈을 경우에 이거 탁월 우수하다고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어느 뭐 어떻다, 뭐 금액이 어떻고 시장성이 어떻다라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기술성 되게 뛰어난 기업이고요. 정부 사업 과제를 3개나 산자부 3개나 했던데요. 여기 이 과제 떨어졌다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금액 안 적어놨어요. 다른 타 업체. 그 사업 계획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기술성도 뛰어나고 대단한 기업. 특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벽에 막 싹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연구소장이 뭐 삼성인가 대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아주 그런 데서 아주 경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런 분들이 사업화 계획성 잘 알까요? 몰라요? 적어도 잘 알아도 작성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 그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하고 끊임없이 미리미리 뽑아내야 돼요. 아니면 평균적인 통계적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대면 평가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과 시장에서 평가표에서 생각하는 중요성이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그럼 다르다는 걸 어떻게 다르게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쁘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고 내가 잘생겼다 해서 잘생긴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냐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인정받냐는 거죠. 코는 몇 센치, 눈은 몇 센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죠? 정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확한 문구대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정확한 문구대로 잘 쓴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지만 잘 쓴 사업계획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쓴 사업계획서는 중복성에 걸려요. 그렇죠? 잘 썼다는 게 내한테까지 들어온다면 그 정보가 시중에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제 중복성에서 끝나는 게임이죠. 그죠? 시장도 그거 충분히 조사 잘 됐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끝내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지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이 미팅 때 이런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대표들이 어떨까요? 저희를 집사 취급할까요? 뭐 이 자료를 뭐 주고 올 수도 있고 여기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이걸 본다고 해서 또 다 기억해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일깨워주고 준비시켜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미리 준다라게 되면 우리 이제 협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멘토 역할 뭐 이런 역할로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들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그 사이의 부합성에 대해 5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뭔지, 미래 성장 동력이 적합성이 뭔지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뭐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반도체에 있는 뭐 기화기를 만드는 건데요. 기화기 기술이 나노랑 연결돼 있다고 좀 쓰는 거죠. 왜냐하면 기화기라는 자체가 나노에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요즘 삼성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나노 나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부합성을 시사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데도 대표가 발표하시는 분이 인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기술력이 훌륭한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기술성에 대해 관계된 얘기를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하잖아요. PPT 준비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있던 거랑 내뱉는 거랑 또 되게 많이 달라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 그 발표할 때는 좀 준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증 평가표예요. 오늘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맞죠? 5분 남았네. 어떡하지? 1차만 하고 빨리 끝낼까요? 그러니까 심증 평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기술성이 40, 사업성이 60이에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얘 아까 공고문에서 심증 평가한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술성이 몇 프로? 사업성이 몇 프로?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 보낸다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했을 경우에 기술이 어떻게 수출과 연계되는지를 잘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연결시키고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한 번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한두 달 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호흡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두 달 만에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는 스타일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업계획서 한번 봐주시는 기회 주시면 제가 여기도 멘토 멘티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근데 제가 너무 안 된 거 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할 게 없어요. 고민한 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택도 아닌 거 가지고 하셔.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시간 없애자는 거예요? 편하게 잘래요. 나는 그냥 TV 보고 놀래요. 빨리 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평가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이 표를 제가 보여줬던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별표 보이시죠? 별표. 그죠? 이거 별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맞아요? 여기에 보면 아무리 지표가 뛰어나도 글로벌화 역량과 수출 계획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을 경우 미흡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탈락. 만약에 이거 똑바로 못해서 탈락됐다는 거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겠다. 점수가 좋아서 탈락인데. 근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대부분 안 봐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회계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심사위원들이 뭘 볼까를 끊임없이 생각.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을 좀 잘 받는 편이거든요. 왜 받겠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죠. 저 공부하는 거 오래 집중하는 거 못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짧게 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 공부 방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책은 한 2, 30권 읽었던 것 같아요. 최소. 사실은 공부도 해봤고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놓칠 수 있어요. 시간이 늘 없기 때문에 우리 늘 이제 막바지 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어도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과제 선택을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을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왜 제가 이거 왜 제일 어려운 거 선택했어요? 왜 어려운 거 선택했을까요? 어려운 걸 알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긴장하시라는 말씀드렸어요. 결코 왜 과제전 준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다른 노력은 그죠? 그래서 고용 역량 평가표에 대해서 오늘 좀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원래 4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한 5분 7분 더 써도 될까요? 6시까지 안 해요? 제가 스커트 길이 짧아야 된다고 해서 40분이 기준이에요. 6시까지. 6시까지. 저 40분이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100분이에요. 그리고 휴식 시간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제일 싫은 강사가 중간에 휴식 없이 재미없는 얘기로 왜 일정한 톤으로 책 읽듯이 쭉 하는 분 나 제일 싫어요. 잠이 와요. 네, 그런 강의 되게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 잠은 오지 않죠. 하품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녹색을 잘 읽어보시면 2017년 1월 이후로 창업 기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2012년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2017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로 해요.
자, 오늘 9월 3일 이 과제를 못 하시면 내년 1월 달의 과제는 무슨? 2017년 12월 달 고용력 보험 가입일 수도 있고 2018년일 수도 있겠죠. 그 기준으로 가입자가 증가된 수인데요.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9인 미만과 10인 미만과 달라져요. 이게 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기준이 어떻게 얘네들이 평가하는지 보면,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요 기준은 이거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16년 12월, 17월 12월 달에 4대 보험 가입자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증빙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인원이 증가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줄어들면 지금 말고 12월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이 좋으면 지금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가 수를 보는 거고, 그리고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상위가 10%는 70점을 주고, 최고 점수가 70점이었잖아요. 질이 30점이었는데, 이거는 통합관리 시스템 보유한 19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상위 10%,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평가로 해서 준다는 건데, 보통 1에서 9는 4명 정도 증가했을 때 거의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 기준표.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10에서 49는 요건데요. 그 증가수나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더 높은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고, 10인 미만은 반드시 이렇게 지금 요 증가수만 본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올해 12명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평가 기준이 A인지 B인지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여기 10이면 12명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그 두 가지 증가 인원수가 좋은 건지 증가율이 좋은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이제 인원 증가를 볼 수 없잖아요. 아니 하고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그냥 30점 준대요. 그리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증가 평가일 때 일자리 질인데요. 성과 공유형과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성과 공유형만 잠깐 가지고 오면 그 이제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뭐 우리 사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걸로 다 20점 받으면 안 되고, 얘는 받아봤자 10점이 한도라는 거 맞죠? 그래서 성과 공유에 최고 받을 수 있는 성적이 2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표로 잠깐 돌아가시면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근로 환경을 다시 10점을 또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참고로 근로자가 일을 내면 기업이 일을 내줘요. 34만 원이니까 3년 만에 1,000만 원이 기준인가 그런데요. 기업이 꽤 많이 줘야 돼요. 24만 원인가? 최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10만 원이 내고 10만 원이 내는가? 총 월 34만 원을 내야 되는데 기업이 한 사람한테 24만 원 내주는 게 월 쉬울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한 대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핵심 인재 뭐 이런 거거든요. 불러가지고 이거 5년 안에 만약에 관두면 또 못 받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직원이다 예를 들면 과장 이거 하는데 네 급여에서 34만 원 빼가지고 나중에 그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네가 5년 안에 관두게 돼도 그 돈은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장님이 가입할까요? 지금 내 얼굴에 34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장난해요? 급여가 얼마나 많아서 34만 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게 괜찮을까요? 그걸 오케이 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자부담해도 기업에서 내는 24만 원은 세액공제 해줘요. 세액공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지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내 기업이 돈을 내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대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법인세를 안 내거나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은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대표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 이런 거 다 받으면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업에 따라 달라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는 거는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 근로자가 돈을 내는 것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 하시게 되면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하시는 건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조건이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앞전까지만 알았을 때만 해도 그 취업한 지 그죠 1년 한 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 요 조건을 잘 맞춰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가입하는데 조건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협약서를 서로 써야 되고요. 나도 기업도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근로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중간에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조건이나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적어도 5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5인 이상이 아니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참고로 미래 성과 공유도 이거 2018년도에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미래 성과 공유 협약을 보시고 얘는 10점이에요.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고생할 거면 10점짜리 받는 게 되게 좋은데요. 미래 성과 공유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이게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게 설사 사람이 있더라도 내일 채용 공제는 빠르면 일주일,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려요. 일단 직원이 잘 안 뽑혀요. 청년이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래 미래 성과 공유 협약이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어디로 가면 된다는 것들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가점 항목 5점 좀 주는 것들 있잖아요. 걔가 한 사이트에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이트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기준도 제가 묻는 거 다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딱 주는 점수잖아요. 이 점수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일찍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연구소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6개월 우리가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과제 공고일로 6개월 전에 뽑은 사람도 연구 인력 신규로 넣을 수 있잖아요. 신규 인력이면 사업비 아시죠? 돈을 바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업무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걸 하려면 그 이제 연구 인력을 신규로 뽑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공돌이 많으시죠? 공돌이면 가장 좋고요. 공돌이에다가 아까 청년 내일 채용고에 가입할 수 있는 친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정부에 전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정부랑 다른 게 뭐냐면 그 지금 대통령보다 그 앞에 그거는 뭐 여성 이제 가난하게 사는 여성들한테도 이런 저런 이제 뭐 그런 조건들을 줘가지고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2년에 1,800만 원 정도를 기업에 받을 수가 있기를 해서 저희가 그 좀 이렇게 어려운 여성 가장들을 뽑았을 경우에 이렇게 좀 일을 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뽑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200만 원으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회사라는 게 한 50대 정도가 되면 이렇게 보통 기존 기업에서 좀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게 한 달에 6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다 사라졌어요. 중장년들 지원해 주는 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청년만 줘, 청년만. 청년 말고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대놓고 청년을 지금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청년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만 아까 그냥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세금의 혜택으로 준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온리 나라에서는 그 인원 증가, 고용 증가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채용 공제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줄 쪽으로 진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줄면은 엉망이 되겠네. 인원이 줄면 그 청년 내일 쪽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뭐 190 미만은 13만 원 받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싹 다 못 받아요. 잘리면 그 사람을 자르면 사람을 만약에 이게 회사를 입사시켜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부품 같은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뭐 이게 기구들 되게 비싸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뭐 몇백만 원 금방이더라고요. 그걸 매달 이 사람이 가져가니까 대표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정부 혜택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이건 괜찮은데 들어가는 말이 13만 이런 거 아예 못 받더라고요. 과제. 과제는 상관없죠. 아까 근데 가점을 못 받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기존 업체가 지난달에 3명 잘랐어. 지금 만약 기준으로 내야 된다라면 아까 17년 기준이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17년 기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 기준이니까 지금 잘라도 괜찮죠.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내년에 낼 거라면 2017 이게 지금 12월 말일자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자르면 안 좋아요. 지금은 스스로 나가야 되지. 수 나가면 상관없어요. 스스로 나가도 고용평 이렇게 성적은 안 좋죠. 인원이 감소했는데. 수 나가게 조정해. 2016년 말 기준, 2017년 12월 말 기준 4대 보험 가입으로 보는 거죠. 지금 3명 자르고 안 자르고는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그 기준. 내가 집을 샀어요. 세금 매기는 기준이 언제? 지금 기준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 기준이면 작년 12월 말 기준에 대해 세금 매기는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자산 평가가 언제 어떤 시점에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산 평가가 이게 언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4시에 평가를 받는지 이게 어떠한 기준인지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 하나하나의 그 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자꾸만 보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아시는 거고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이 기준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시는 거죠.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사업계획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이렇게 자료를 찾고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면 배경조사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허청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특허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다음 강의가 9월 10일. 9월 10일 날 그렇게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때 과정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이게 놓칠 수 없는 강의인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